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자와의 대화 시간, 또 우리 7개의 나침판 이 책을 쓰신 우리 강주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제 강주성 박사님은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학 국내 또 1호 박사시기도 하고, 현재 또 저희 한국재무설계에서 이제 재무설계사로 열심히 활동 중이신데, 자, 이제 7개의 나침판, 그리고 부제로 43, 내 인생의 두 번째 설계, 한번 책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개 나침판은 이제 소설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재테크 전문 서적 아니냐,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소설책입니다. 실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기획하고 이렇게 해놨던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 오면서 이제 그걸 좀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1월부터 썼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책은 뭐 제목이 7개 나침판인데 간단하게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인공이 이제 박준혁이라고 하는 43살의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가장입니다. 우리나라 평범한 그 가족의 이야기, 재무적인 부분, 어떤 관계적인 부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박준혁이라는 하나의 인물이 성장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책으로 구성을 했고, 7개 나침판이라고 하는 게 7개의 멘토를 박준혁이 만나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소설에 보면은 저도 나오거든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예, 그렇게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책이군요. 따가지 않고 재미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1시간 반이면 다 보시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재무설계사 일을 23년 정도 하고 있는데, 돈으로 물론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데, 돈 말고도 이제 많은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 퇴직을 앞두신 분들, 은퇴 생활 하신 분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꼭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 라고 이제 거기서 제가 모티브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삶의 어떤 전반적인 밸런스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 책 안에 담아서 좀 독자들한테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슬슬 얘기해 볼까요? 아무래도 예전보다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60세 우리가 퇴직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뭐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하니까 이게 뭔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중후반부터 60이 보통 퇴직이니까 그때까지는 많은 라이프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내 집 장만도 하고 자녀들이 뭐 학교에 가기도 하고요.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퇴직을 하고 나서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다루지 아직은 않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선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해서 이제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7가지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 7가지의 나침판이 그래도 노후 생활 또는 이제 그런 생활들을 좀 밸런스 있게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제 제가 책에는 적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돈의 설계자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박준혁이 이제 돈의 설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보통 얼마를 버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번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좀 적어놨고요. 제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재무에 대한 분량을 줄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7개를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오히려 재무 쪽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양을 많이 줄이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실제로 책을 쓰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긴 합니다. 원고는 원래 훨씬 많았고 근데 그거를 많이 줄여서 이제 최대한 짧게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박주혁이 만나게 되는 또 인물은 이제 아무래도 몸의 건축가라고 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뭐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런 건강 관리하는 근데 그런 어떤 멘토를 좀 만나게 되는 이야기. 그게 이제 두 번째이죠.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이제 관계 정원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특히 대기업이 뭐 많이 그렇긴 하지만 회사에 정말 집중해서 일을 하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들이 퇴직을 하고 만날 사람이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고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적었고 네 번째는 일의 연금술사라고 해서 보통 뭐 내가 지금 퇴직을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거야, 어느 회사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제2의 커리어, 제3의 커리어, 요즘에 엔잡러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커리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어떤 멘토링을 이제 받게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지붕 아래 철학자라고 해서 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집이 우리가 뭐 어디 강남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는 집을 뭔가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글로 좀 제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마을의 직주공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지만 가족 말고도 이제 뭔가 사회적인 연결에 대한 커넥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뭐 이런 어떤 사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마음의 등대직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모든 준비의 시작이자 끝은 결국 이제 마음의 준비다. 약간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분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고 이제 물어보면 멘탈 관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뭐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얼마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고 이 7가지 이 어떤 멘토링에서 잘 균형을 이룰 때 그래도 우리가 삶이 더 좀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제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 키워드를 아주 따뜻한 표현으로 많이 하셨네요. 그것도 제가 이제 원래 지식이 짧아갖고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뽑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모의 건축가의 건강 관련해서 그 다음에 관계의 정원사, 일의 연금술사, 지붕 아래의 철학자, 마을의 직조공, 마음의 등대지기. 참 이 듣기만 해도 이게 단어들이 좀 따뜻한 게 와닿네요. 최근에 이제 제가 책을 이제 출간하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지인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책을 한 단어로 표현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분이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드렸던 답은 쉼표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주식이 엄청 막 급등해서 또 포멀 신드롬이 있었다가 또 주식이 폭락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회적인 현상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냥 이 책을 통해서 1시간 반 정도? 시간, 2시간이면 다 읽긴 하는데요. 그 시간에 좀 쉬는 그 공간이 이 책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그분께는 한마디로 뭐 요약하면 쉼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저도 좀 말씀 주신 대로 좀 따뜻한 단어들로 네. 조금은 이것들을 좀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돈의 설계자 재무 준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적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적었고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층 연금 쌓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재무 목표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뭔가 재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로 이제 적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의 건축과 건강 준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잠을 7시간 정도는 자야 건강해진다.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잘 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주 3회 뭐 유산소 근력 운동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있을 때마다 우리가 회복하는 루틴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워낙 이제 루틴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좀 생활화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의 존경을 또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넣어서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 아프기 전에. 네, 그런 것들을 넣었죠. 그 다음에 관계의 정원사 인간관계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실은 이게 관계라고 하는 건,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결혼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은 결혼이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결혼하면서부터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단락에서는 배우자 가족과의 어떤 내 속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가까운 관계일수록 알아서 그냥 이해해 주겠거니 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표현할 때 뭐 고맙다 아니면 미안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는 것이 관계에는 굉장히 좋다. 라는 거죠. 약간 이거 억지스럽게 적어놓은 것도 있긴 한데요. 그냥 새벽 3시에 그냥 갑자기 전화할 사람이 있는가, 그 정도의 친구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이제 적어놔서 좀 이렇게 저도 쓰면서도 저도 긴가민가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내가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몇 명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뭔가 그래도 이렇게 인간관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적어놨습니다. 관계를 이게 정원처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관계의 정원사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아,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일의 연금술사라고 해서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특히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그런데 뭐 S 회사에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시면 공허함이 엄청 많으시다고 하세요. 그건 뭐냐면 회사를 배경으로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 훨씬 더 잘 됐지만 결국 이제 회사라는 걸 타이틀을 떼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나만의 어떤 문장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1년에 하나씩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좀 익혀야 된다.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엔잡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연말에
올해 무엇을 했지라고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 근데 적어도 크게 하나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지붕 아래 철학자 주거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시나리오라고 적어서 10년 뒤에 이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충분히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고향에 이제 부모님 사시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막상 집에 퇴직하면서 나 거기 갈 거야 라고 같이 가자라고 하면 집에서는 너 혼자 가라. 너만 가라. 네.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부터 그런 것들을 잘 배우자와 좀 준비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집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집들이 많지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을 위한 집이 인테리어로 요즘에 일본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왜 우리가 집에 봉 같은 거 이렇게 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잡고 걷는다든가, 동선을 좀 약간 편하게 더 짧게 잡고 일상을 생활할 수 있게 잡는다든가, 이렇게 일본에서는 노인을 위한, 어르신을 위한 인테리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그렇진 않지만 그런 구조도 지금부터 조금씩 고민할 필요는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짐이 많잖아요. 저도 뭐 짐을 잘 못 버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짐을 최대한 많이 좀 줄이고 그런 비움의 연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마을의 직조공이라고 해서 사회적 연결편에서는 정기적인 모임 하나는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웃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쓰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부터 만나신 분들 모두 굉장히 좀 인사를 합니다. 저희 아이도 아빠 갑자기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네 또는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나누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의 등대지기 편에서는 정신적 영적인 준비, 멘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 정도를 확보하는 것, 일기 같은 것들을 매일 적는 것,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살면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별을 하게 된다든가,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조금 더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들,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로 책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책에 보면은 이제 질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7개 나침판 안에 각 장마다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들을 적어가면서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책을 좀 보시고, 제가 이제 책에는 적어놨는데 독자 이벤트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워크북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워크북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도 요청이 있어갖고 이제 서울시 교육연수원에 제가 강의를 믹싱해서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6월 달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워크숍도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준비는 했었고, 그래서 서점에서도 뭐 책은 판매되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110군데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뭐 보시고 정말 2시간의 어떤 작은 쉼, 이런 시간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역별 이렇게 문항을 또 만드셔가지고 답을 하면서 본인 진단도 하게 되고, 이제 전문가한테 나중에 또 한번 의견도 구하고, 그렇죠. 뭐 워크북이나 기업의 이제 어떤 뭐 워크숍이나 이런데 단체들 또 한번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하기에 참 괜찮은 책 같네요. 네, 그래서 편하게 뭐 하시기는 뭐 부담은 없어서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소설 형식으로 해서 이제 7개의 나침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사실은 이제 준비를 이렇게 이제 7개의 나침판이라는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문항까지 준비하셔가지고 진단까지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아주 뭐 재밌게 선책 같습니다. 웰스 매니지먼트 우리 강주성 박사님의 이제 신간 7개의 나침반 오늘 순서로 이렇게 저자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